애플워치 4는 많은 인기를 끌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애플워치에도 분명 아쉬운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 영상은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못하고 아쉬운 점, 그러니까 애플워치를 쓰면서 거슬렸던 점이나 이 점만 해결된다면 더 좋았을 법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 경험이 연속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애플의 장점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아이폰, 아이패드 등등 다양한 기기의 일체화와 사용자 경험의 연속성이 애플의 강점이죠. 물론 팀 쿡 체제 들어서면서 이 강점이 약간은 좀 덜해졌지만요.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사용자 경험에 차별을 두기 시작했어요. 3D 터치나 듀얼 카메라 차별 등이 그런 대표적인 예죠. 애플워치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사용자 경험에 차별을 두고 가격을 책정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이폰과는 다르게 화면이 작기 때문에 아이폰과는 다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아이폰과는 세세하게 작동 방식에서 차이점을 보이게 됩니다. 사진 앱에서 라이브 포토를 볼 땐 아이폰에서는 세게 누르면 되는 게 애플워치에서는 길게 눌러야 됩니다. 세게 누르면 시계 페이스 생성이라는 화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아이폰 10부터는 제어 센터가 오른쪽 상단에서 내려야 나오지만 애플워치의 제어 센터는 예전 방식 그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려야 나타납니다. 저는 처음에 애플워치를 접하고 이 제어 센터에 적응하는데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폰 10처럼 홈 화면으로 진입할 때 아래에서 위로 스와이프 했으니까요. 그리고 알림 센터에서 알람을 세게 누르면 아이폰의 경우 답장하기나 자세히 보는 창이 떴다면 애플워치의 경우에는 바로 모두 지우기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멀티태스킹 방식 역시 다릅니다. 아이폰 10부터는 스와이프로 멀티태스킹이 변경되었죠. 애플워치의 경우에는 전원 버튼을 눌러야 멀티태스킹 창이 열립니다. 물론 이런 소소한 차이점은 애플워치의 작은 화면 크기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애플워치에만 적용한 새로운 방식들인 것 같은데요. 화면이 작아서 어쩔 수 없이 아이폰 10의 작동 방식을 고스란히 적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을 내리면 제어 센터가 나오는 그런 방식은 좀 어설프긴 하겠죠. 그래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 두 번째로 시리입니다. 애플워치는 화면이 작다 보니 더 많은 작업을 하고 싶을 때에는 음성인식이 필수 조건인데요. 한국어로는 아직 갈 길이 먼 시리죠. 특히 시리가 개떡같이 말하면 소떡으로 알아듣는 이런 성능 때문에 되는 기능임에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카톡인데요. 카톡이 오면 답장을 하려면 음성인식으로 답장을 해야 하는데요. 근데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이 앱을 온전하게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애플워치로 카톡을 보내려면 의식적으로 시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응, 그래, 아니야 등등 짧은 말로 음성인식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부정확한 단어를 말하게 되면 인식이 잘못돼서 다시 음성인식을 해야 하죠. 하지만 단어 일부만 삭제하고 다시 녹음하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다시 녹음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말해야 됩니다. 몇 번을 다시 말해도 못 알아먹는 시기 때문에 결국 폰을 꺼내서 타이핑으로 카톡을 보내게 될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애플워치의 카톡 기능을 크게 바란 건 아니지만 스마트폰의 보조수단 포지션인 만큼 아쉽긴 아쉽네요. 소음이 별로 없는 집에서 하면 그나마 좀 잘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항상 조용한 환경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애플워치로는 자주 안 쓰게 되는 앱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카톡뿐만 아니라 음성인식을 활용하는 앱은 아마 거의 안 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에어팟을 착용한 상태에서 애플워치로 시리를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에어팟을 꼈으니 에어팟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면 시리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폰의 시리와 애플워치의 시리는 별개인 듯 합니다. 애플워치로 시리를 호출했다고 에어팟에 대고 시리에게 말을 해봤자 시리는 잘 못 알아듣습니다. 최소한 소음이 있는 야외에서는 애플워치를 입에 가져다 대고 말을 해야 알아듣습니다. 에어팟을 낀 상태여도 말이죠. 물론 애플워치의 마이크가 성능이 좋아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도 음성 인식은 잘 되긴 하지만요. 세 번째로 전화 볼륨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플워치에서는 제가 에어팟을 꼈다면 통화 볼륨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물론 업데이트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만 에어팟을 낀 상태라면 애플워치의 용도를 이용한 통화 볼륨 조절이 안됩니다. 반대로 에어팟 없이 애플워치의 스피커로 통화할 때 볼륨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하튼 이게 상황에 따라 되는 상황이 있고 안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 통화 중에 무의식적으로 통화 볼륨을 폰 버튼으로 줄이거나 키우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에게 바라는 점입니다. 저는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애플워치, 아이폰 이렇게 3개를 쓰고 있는데요. 쓰면서 정말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애플워치는 아이폰만의 리모컨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정작 아이패드의 리모컨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이패드로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혹은 다른 작업을 할 때 애플워치에서도 일부 조작이 된다면 굉장히 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만약 이게 된다면 애플워치가 아이패드의 마우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겠죠. 넷플릭스를 보다가 애플워치로 조작해서 볼륨을 조절한다든지 간단하게 앱 전환을 아이패드로 한다든지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죠. 제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애플워치의 단점이 아닌 단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완벽한 기기는 없겠죠. 폰이든 태블릿이든 심지어 노트북이나 그 어떤 기기를 쓰든 아쉬운 점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제품이어도 단점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애플워치의 단점이라기보단 단지 아쉬운 점, 다 좋은데 이것만 어떻게 좀 안 될까? 라는 식의 영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이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